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을 등록한 이후에 기부금을 수령했을 때, 또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때 기본재산으로 어떻게 편입을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사는 의뢰인이 똑똑하게 만든다. 사례를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의 아이템이 자꾸 파생이 되면서 수많은 아이템을 커버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로 도약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경 행정사의 경우 이제 최초로 시작한 거는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등록 업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그랬는데 비영리 법인을 등록을 해드리니까 이제 공익법인을 해주십시오 해서 또 공익법인을 하게 된 거죠. 비영리 법인을 등록해드린 분들이 시간이 경과되니까 또 정관을 개정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개정 업무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영리 법인 등록 이상으로 정관 개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공익법인을 등록을 해드렸더니, 공익법인 등록의 목적은 기부금을 받는 것이죠. 또 물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의 목적도 기부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을 등록한 다음에 공익법인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법인을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정작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부금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또 어려운 난제에 봉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10,000원을 기부받는다, 100,000원을 기부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점이 문제냐면은 부동산 기부를 받았을 때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에 근거해서 법인세법 39조 1항 1호 바목에 의해서 공익법인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공익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비영리 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법적 근거냐, 민법 제32조에 근거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공익법인을 등록을 할 수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 93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익법인까지 등록을 했다. 그런 다음에는 기부금을 수령했을 때 행정 절차는 전용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서 전용 계좌를 사용을 해야 되고, 기부금 영수증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조에 의해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발급 명세서는 보관하고 또 국세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고, 기부금을 받은 다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에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자체 갖고 있는 홈페이지, 또 엔드입니다. 기부금 포탈, 또 국세청 홈택스 각각의 이 기부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제표를 반드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돈으로서 기부금을 받았을 때. 근데 부동산으로 기부를 받았을 때는 재산을 이제 그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부동산을 개인이나 법인 간에도 주고받을 때는 증여세나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것과 동일하게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았으니까 세금 내면 되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 재산을 편입을 하고 정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정관 변경 절차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는 법인의 존립 근거가 되는 기본 재산으로 편입돼야 되고, 즉시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해서 해당 부동산의 증여를 받았음을 결의해야 되는 거죠. 이후 기본 재산 목록을 수정해서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비로소 소유권이 이제 완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관계는 이제 세무사님에게 의뢰를 하겠지만은 이게 비과세 대상이긴 한데 3년 이내에 정관이 명시된 고유 목적으로 이 돈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징이 될 수 있다는 거. 지방세나 이런 세금이 면세 조항은 있지만 반드시 목적 사업에 사용을 했고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징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한 발 한 발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취득한 비영리 법인을 반납해야 되는, 국고로 귀속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기부금 포탈에다가 공지를 안 해서 문제가 된 비영리 법인이 자기네 법인이 국고에 귀속되는 걸 엄청 두려워하면서 의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특히 공익법인을 등록해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남의 돈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 절차와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인을 반려하는, 귀속시키는, 국고에 귀속시키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도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고 공익법인을 등록하고 기부금을 받는 절차 한 발 한 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